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시작 메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시작 단추를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윈키를 누르거나 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누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윈도우 키를 누른다거나 컨트롤 플러스 ESC 또는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를 클릭. 이게 시작 메뉴 실행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서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모든 작업을 할 때 시작 메뉴 시작 단추를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내 PC에 저장된 폴더 파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설정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앱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킬 수 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파일 H를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요, 제거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거. 제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시작 메뉴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하고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면은 많을 경우 크기를 갖다가 넓힐 수 있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시작 메뉴 구성. 시작 메뉴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확장 단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 자주 사용하는 앱, 바로 이 부분들 이렇게 나타내줘요. 얘도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 목록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자세히 하게 배웁니다. 제어판 추제 기준에서 제어판이 빠지고 이 설정이 들어왔거든요. 설정 톱니바퀴 모양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전원은 뭐 컴퓨터 끌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메뉴, 여기가 시작 화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시작 단추를 클릭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시작 메뉴가 되는 거고, 시작 메뉴들 여기가 시작 화면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작 화면에 프로그램 앱 고정하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작 화면이잖아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캡처 및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여기 보세요.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시작 화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별거 없고요. 그 다음 고정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있어요. 그거예요. 제거 누르면 제거가 된다라는 거고, 제거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 시작 화면에 고정. 그 다음에 자세히 가게 되면 얘는 요번에는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요. 여기다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에. 그 다음에 앱 설정, 앱 평가 및 리뷰, 그 다음에 공유, 이 목록에 표시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제거요. 제거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어판으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시작 화면에 프로그램 앱 제거하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시작 메뉴 프로그램의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름 변경. 아까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세히의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열려요. 여기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또는 우리 바로가기 키 이름 바꾸기, F2 기억나시죠? F2를 입력하면 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가 화면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검정 고무신 화면 이렇게 이름을 바꾼 재밌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일 위치 열기가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이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시작 메뉴에서 알파벳 목록, 그 다음에 한글 자음 목록으로 빠르게 프로그램 앱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싶어요. 앱을. 그럼 계속 A, B, C, D 알파벳 순이니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알파벳 하나를 눌러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알파벳 목록이 나와요. 한글 자음도 가능하고, 그래서 윈도우즈니까 W를 눌러라 이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접근성, 여기 가서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됐네요.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서 앱 타일 사용하기, 그래서 크기 조절 및 이동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크기 조절해서 작게, 보통, 넓게, 크게, 어플리케이션마다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이동을 원하는 앱 타일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라이브 타일, 뉴스 같은 거, 날씨 이런 것들은 라이브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걸 꺼버릴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해서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 앱 그룹 이름 변경 및 새 그룹 생성, 얘는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캡처 및 스케치를 여기 보세요. 파란색 막대가 생기고 놔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룹 이름 지정 클릭. 네, 이렇게 해서 새 그룹 생성하고 이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금 전에 본 대로 마음대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앱 그룹 이름 변경 및 새 그룹 생성. 이번에 이제 시작 메뉴 및 시작 화면에서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앱 삭제하기. 이게 이제 윈도우즈 10에서의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액세스 2016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제거를 누른다는 얘기예요. 됐죠? 시작 화면에 고정, 자세히 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얘는 이제 이미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파일 위치 열기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제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거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되는 게 아니고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됐네요. 바로 이거죠.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창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하고 삭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메뉴 설정 가겠습니다. 시작 메뉴 설정인데요. 얘는 그러니까 시작 메뉴 얘네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설정이요. 얘를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라라는 거죠. 시작 메뉴 설정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작, 여기요. 요거 이제 시작 메뉴, 시작 화면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또 갈까요? 시작 단추를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설정, 개인 설정의 시작.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거.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거. 시작 단추에서 기억나세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 누른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인 설정의 시작, 개인 설정의 시작. 왜요? 얘가 설정이거든요. 설정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찾겠습니다. 개인 설정 여기 있네요. 개인 설정 들어와서 시작 이렇게요. 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이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 N을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정 들어오면 또 개인 설정의 시작. 네, 됐네요. 같은 거예요, 다. 그 다음 얘는 아예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이거 오늘 해보세요. 윈 키 누르고 I 설정. 바로 가기 해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지만 설정 들어가서 개인 설정에서 시작. 아무튼 개인 설정의 시작, 개인 설정의 시작. 이거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시작 메뉴 설정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 설정에서
작업 표시줄 여기는 시작. 보세요.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을 표시할지 안 할지 여기서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시작 메뉴에서 앱 목록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아까 이거요. 최근에 추가 앱 표시, 가장 많이 사용한 앱 표시. 제가 아까 추가 표시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타납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켬켬 해야지만 나타나요. 그리고 때때로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 그 다음에 전체 시작 화면 표시, 현재는 끔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시작 메뉴의 점프 목록,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또는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가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파일 탐색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를 켬 할 거냐 끔 할 거냐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점프 목록,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네들이 다 점프 목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점프 목록. 얘 누르면은 고정시키는 거고 해제시키는 거고, 그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그 다음에 창닫기 이런 부분들. 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파일 탐색기 설정, 네트워크 요것만 돼 있는 거죠.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작 메뉴, 시작 화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규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시작 프로그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우리가 윈도우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갈까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으로 실행되길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죠? 결국 파일이죠. 실행 파일인데 시작 프로그램에 복사해 놓으면 돼요. 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인데요.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이 있는데 실행의 바로가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R 기억나시죠? R 외우세요.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R, 그리고 바로가기 키에서 굉장히 강조해드렸던 윈 키 누르고 R 무슨 약자예요? RUN run 뛰다라는 뜻입니다.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거기서 shell shell 콜론 startup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shell 콜론 startup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돼요. 또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 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면 이제 파일 탐색기 들어가는데 거기 주소 표시줄에서 똑같이 shell 콜론 startup을 입력해도 돼요. 얘도 됩니다. shell 콜론 startup을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윈키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입력해 놨어요. shell 콜론 startup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TS 앱 데이터의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작 메뉴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복잡하죠. 그 다음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풀네임으로 영어로 나와요. C의 유저의 TS 요건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앱 데이터 로밍,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스타트 메뉴 프로그램 스타트업 복잡하네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백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시작하면서 뭐 엑셀이 처음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엑셀 파일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다음 바로 이 부분 위치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요.
시작 프로그램에 넣어놨는데 이제는 원치 않아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작업 관리자가 있거든요. 작업을 관리해 주는 사람. 근데 얘는요, 바로 가기 키도 중요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를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 들어가요. 암기하시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작업 관리자 들어가면 시작 프로그램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을 원치 않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앱이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용 안 함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 실행이 해제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 시작할 때 시작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앱이나 파일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삭제를 클릭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누르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작업 관리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음 포인트 시간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를 하고요. 자, 시작 프로그램. 여기서 시작을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R 캡처 누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용 안 함을 선택하면 돼요. 그겁니다. 네, 이게 바로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는 뭘 외우셔야 된다? 스타트 업, 쉘 콜론 스타트 업. 이게 바로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는 명령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네, 시작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레지스트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저희 교재에 레지스트리 뜻 뭐라고 써드렸어요? 교재 한번 봐보세요. 네, 그렇죠. 등록하다, 뭐 등기소,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기록해 놓은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 뜻만 알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계층 구조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자, 실행 바로 가기 키 뭐예요? 윈키 누르고 R. 거기서 얘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알리지는 레지스트리의 알리지고, 알리지, 아예 알리지 그랬어. 알리지, 에디트는 무슨 뜻이에요? 편집. 그래서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명령어예요. 알리지, 에디트 되네요. 그 다음에 실행 열기란에다가 ms config를 입력을 해요. ms config. 그 다음에 ms config, 마이크로소프트의 config 구성, 시스템 구성 기억나십니까? 입력한 다음에 시스템 구성에 도구 탭이 있거든요. 도구 탭에 가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있어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도요, 레지스트리가 편집이 돼요. 알리지 에디트 외우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지우고 윈키 누르고 R, 그 다음에 알리지 에디트 확인, 그 다음에 얘 누르고요. 지금 바로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예요. 여기 오게 되면 H키, 클래시스 루트, 커런트 유저, 그 다음에 로컬 머신, H키 유저 S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커런트 컨피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 그런데요,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파워 유저,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들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바로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들어가서 뭘 설정 값을 잘못 바꾸고 지우고 뭐 한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쓰는데 지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고만 계시고요. 가겠습니다. 레지스트리의 키, 그 다음에 값 추가 및 편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 복원한다 안 한다, 복원한다 알아두시고,
윈도우즈의 부팅 이외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도 참조가 돼요. 그래서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등의 프로그램 환경 설정할 때도 사용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IRQ 인터럽트 리퀘스트의 약자인데요. IRQ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IO 주소, IO라는 건 이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DMA 이런 하드웨어적인 자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정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원 관리, 이런 정보도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레지스트리가.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요, ntuser.dat 이 파일에 저장이 돼요. ntuser.dat 파일에 저장된다. 이런 건 맞다 틀리다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명령어 알리지 에디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의 특징, 그 다음에 정의,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네, 레지스트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이 섹션 마지막 작업 관리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태스크 매니지먼트 관리자니까 매니저가 되겠죠. 태스크 매니저. 얘는요, 이런 일들을 실행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달달달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일단 가장 표준적인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관리자, 뭐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요. 실행에서 태스크, 작업,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자, 매니저의 약자 MGR, 태스크 MGR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르고 있으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스크 MGR이에요. MGR 작업 관리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MS 컴피그 시스템 구성 들어가서 도구 탭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레지스트리처럼 도구 탭에서 작업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작업 관리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요건 외우셔야 되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그 다음에 T. 네.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에서 T.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도 돼요. 들어가는 방법이 10가지나 됩니다. 맞다 틀리다만 구분 살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 이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클릭한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 관리자, 여기 작업 관리자 T라고 써 있잖아요. 이겁니다. T. 요 T예요. 그러니까 3번 방법하고 10번 방법은 같은 거죠, 실은.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요. 검색 상자, 작업 관리자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스템 구성 시작 프로그램 탭, 여기잖아요.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작업 관리자 열기를 클릭해도 돼요.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의 시작 프로그램 탭에 가면 작업 관리자 열기도 가능하거든요.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구성 뭐라고 치면 돼요? MS 컴피그라고 치면 되죠. 기억나시죠? MS 컴피그.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는데요. 시작 프로그램을 띵 누르면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윈도우즈 10 같지 않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작 프로그램을 갔는데 가니까 휑하니 비어있고 작업 관리자 열기라고 떠요. 그죠?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방법 10가지 중에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스템 구성에 들어가서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작업 관리자 열기, 이렇게 해도 들어와요. 좀 윈도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좌우정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프로세스 탭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무슨 뜻이에요? PROCESS 처리란 뜻이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앱들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PU를 얼마큼 잡아먹고 메모리, 디스크, 뭐 네트워크, 전력 사용, 심지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세스 탭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을 때 작업 끝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성능,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뭔지 눈에 띄죠? CPU, 중앙처리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 디스크들, 이더넷은 네트워크,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성능, 그다음 앱 기록,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한 기록, CPU,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은 배웠잖아요. 원치 않는 프로그램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사용 안 하면 되는 거고,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크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계정, 그죠? 이 사용자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를 얼마큼 쓰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작업 관리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업 관리자 언제 이용하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럼 어떡하지? 작업 관리자를 먼저 들어가서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작업 끝내기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탭에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실행 중지를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단추를 클릭하라 라는 거죠. 그럼 해당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성능 탭에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아까 살펴봤죠? 앱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텍스트예요. 작업 관리자에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수행 순서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얘네가 작업 관리자가 힘이 좋아도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수행 순서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섹션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태스크 MGR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바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 교재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텍스트 하나하나 제가 줄 형광펜 빨간 박스 쳐드린 거 위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리하시고 반드시 블러시업 공부 복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파일 탐색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